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물건을 검토해 볼까 합니다. 2018 타경 5760, 제주도의 근린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린주택은 상업과 주거가 같이 되어 있는 건물이죠.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아마 펜션으로 사용했던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리, 땅이 세 필지, 면적이 꽤 크네요. 620평, 건물도 큽니다. 3층 건물 220평, 그리고 8억 가까이에 감정됐었고요. 지금 두 번 주찰돼서 반값이죠. 12월 23일 제주도에서 경매를 합니다. 제주도는 항상 월요일 날 입찰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신다면 월요일 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아래쪽에 내용을 좀 볼까요? 일단 그림이 좋아 보이네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주도 느낌이 물씬 나네요. 정원도 제법 잘 가꾼 듯합니다. 앞에 2층 건물, 뒤에 3층 건물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정원이 꽤 넓죠. 예. 대체적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관리가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은 사진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괜찮게 보이지만 실제 가보시면 이게 페인트 칠을 뭐 다시 해야 된다든가 손대야 될 게 많다는 거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건물이 양호한 편이고 도로도 가까이 있는 것 같고요. 펜션의 방도 방이 많네요. 방의 개수는 여기 나타나는데 원래는 여기 한 칸이 아닌가, 한 칸을 둘로 나눈 듯한 느낌이 드네요.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전체 한 15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칸인데 둘로 나눈. 불법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이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땅은 앞에 넓은 도로, 4차선 도로인 것 같고요. 뒤쪽으로도 마을 도로가 있고 땅이 세 필지, 이렇게 세 필지, 그리고 건물 한 동, 그 다음에 주변에 부대 건물, 뭐 이렇게 전부가 경매 대상인 걸로 나타납니다. 다시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뭐 건축 가능 여부는 뭐 따로 따져볼 이유가 없죠. 계획관리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건물이 있죠. 대지가 돼 있고 건물이 있고요. 세 필지 중에 두 필지가 농지로 남아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농지니까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당연히 농지도 소유권을 취득을 할 텐데 농지를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란 걸 받아야 돼요. 여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외지인들이 농사를 지을 게 아니면서 농지를 많이 매입한 다음에 이게 방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현지 거주민만 가능하다는 거. 현지민만 현지인만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를 꼭 제주도
보통 이 농지증을 취급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에 반드시 요 내용을 제주도뿐이 아니시라면 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만약 요즘 법인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세금 문제나 대출 쪽으로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 법인 중에 농업법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민이면서 법인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예 이 물건은 입찰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농지는 제주도의 농지는 현지인만 가능하고요. 또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현지 주민, 개인만 현지에 주소가 되어 있는 개인만 이 물건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물건을 다루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 나머지 중요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 보시고요.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임차인은 가족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유자와 가족 관계가 아닐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 회사의 소유자가 이분인 것 같은데 이름이 비슷하죠. 그리고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전입돼 있다. 그래서 뭐 보호받기는 어려운, 어쩌면 경매가 시작되니까 가족을 내세워서 임차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죠.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유치권 금액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펜션 안에 이런 인테리어나 몇 가지 시설을 했고 거기에 대한 비용 한 3천여만 원을 아직 집주인으로부터 못 받았다는 건데 유치권에 대한 얘기는 요 앞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유치권자는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은, 물론 임차인 포함해서 공사비에 대한 청구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비껴주지 않을 권리, 이 점유할 권리가 유치권인데 이게 허위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유치권자는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유치권자가 점유는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매 개시일 이전부터 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임차인이 경매 개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했었고요. 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공사도 당연히 경매 개시 이후에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유치권자가 점유한다면 이 현황조사서상에 유치권자의 점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기는 하네요. 관리인, 임차인, 계약을 한 후 내부 수리하고 4천여만 원을 소요되었고 사업자 등록은 아직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사건을 경험한 입장에서는 유치권은 허위이거나 아예 인정을 받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유치권이라는 게 점유만 한다고 또 이게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외형상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최악의 경우에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물건의 전반적인 가치 한 10억이 넘어갔죠. 거기에 비하면 이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작은 돈이죠. 예, 그래서 저는 유치권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만약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몇 가지를 봅니다. 일단 가격 문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워낙 많고 또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가격 판단이 쉽죠. 근데 이제 이런 물건은 가격 판단이 어렵습니다. 과연 토지의 시세가 얼마 할까? 여기가 대로변이었거든요. 이 주변의 그림을 먼저 볼까요? 사실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이 펜션을 인수해서 펜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사업 수익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도를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남동쪽, 서귀포에서 동쪽이죠. 제2공항이 아직 뭐 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대략 한 이 정도 위치에 들어오는 걸로 예정돼 있고요. 예. 자, 뭐 이런 관광지가 주변에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대로죠. 대로변이고 바닷가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스카이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감귤밭들이 있어 보이고요. 농가주택, 대로죠. 4차선이 훨씬 넘는 넓은 도로에 접한 펜션으로 보입니다. 요거를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큰 물건은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이 현장을 좀 가기가 어려운 이런 물건은 사전에 이렇게 로드뷰를 보거나 스카이뷰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변은 좋아 보이네요. 접근성도 좋아 보이고요. 뒷골목도 들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가면 뒷골목이 보이겠죠. 이 건물이죠. 뒷골목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자, 이 로드뷰, 스카이뷰가 생김으로써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 물건을 판단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저같이 전업으로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이 스카이뷰, 로드뷰가 무지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대략적인 물건을 위치와 물건의 풍경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봤네요. 이 시세를 어떻게 봐야 되나?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인터넷 사이트는 밸류맵이라고 합니다. 이게 밸류맵입니다. 밸류맵. 한글로 밸류맵이라고 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번지를 넣으면 이렇게 이 주변에 거래된 것들이 나오는데 토지의 거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물건의 감정가는 대지가 200만 원에 여기 감정이 됐고요. 대지 외에 다른 빌지는 대략 한 100여만 원 이렇게 감정이 됐는데 이거를 자 이렇게 하면 단가가 나오거든요. 딴 거는 빼버리고 토지만 보면 이 주변에 200만 원 또는 100여만 원 이상의 거래된 사례가 좀 드뭅니다. 물론 이제 뭐 도로에서 떨어질수록 가격이 당연히 싼데 어쨌든 도로변에 있어서도 100만 원 이상의 거래된 게 이제 겨우 요것 정도. 근데 방금 그 경매 물건은 감정가가 200여만 원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고평가된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가격이 나와 있죠. 평방미터당 64만 원이면 368 거의 200만 원. 그죠? 평당 200만 원. 이거는 평당 한 130만 원. 그래서 좀 고평가된 게 아닌가. 전체 토지 가격만 10억에 감정이 됐네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참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건물은 또 건물의 구조가 뭔지, 재료가 뭔지, 지은 지 얼마나 됐는지, 활용도가 어떤지에 따라 다른데, 자, 어쨌든 건물은 대략 한 7억, 8억. 그래서 이것도 좀 고평가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아무리 이 관리를 잘했어도 이게 수리비라는 게 늘 들기 마련이고, 또는 매입한 사람이 자기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다 보면 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도 고평가되고 건물도 좀 고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가격이 적정한가? 첫 번째, 저는 좀 고평가됐다라고 봅니다. 좀 더 정확한 거는 뭐 인근 중인 공인중개사와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물건을 어떤 용도로 쓸 건가? 펜션으로 활용하겠다면 수익성이 과연 보장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펜션으로 사용하는 게 또 맞냐도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바닷가가 가깝고 올레길도 가깝긴 합니다만,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펜션용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이 정도 가격을 투자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 판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투자자의 몫이죠.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펜션을 영위하기 위해서 허가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펜션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실제 경매에 있어서는 펜션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펜션에 대해서 제가 잠시 검색을 해봤는데, 펜션의 유형이 이렇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숙박업을 위한 펜션, 농어촌 민박 펜션, 제주도처럼 펜션은 휴양 펜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죠. 여기에 적합한 펜션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볼까요? 아까 첫 번째, 적정한 가격인가. 두 번째, 수익성이 보장이 될까. 세 번째, 펜션 허가의 문제. 이거는 이미 펜션이 로서 허가를 받은 거라면 이걸 승계하는 문제, 또는 신규로 펜션 허가를 내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유치권. 유치권은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걸로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를 체크하시고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입찰을 하셔야 될 거고, 비싸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용도에 맞지 않다면 당연히 이거는 또 패스해야 될 그런 물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특이하면서도 어쩌면 제주도라는 그 지역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따져볼 게 무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도 펜션하고 관련되는 토지 건물을 같이 분석해 봤고요.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